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35년을 살다가 작년에 혼자 돌아왔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0년 동안 손주 6명을 돌봐주었는데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만 달러짜리 집을 팔고 혼자 한국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1975년 제가 37세 때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때는 정말 젊었죠. 남편은 건설 일을 했고 저는 집에서 애들 키우며 살았어요. 첫째 민수, 둘째 영희, 막내 진호. 3명의 자식을 미국에서 키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고 저는 애들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영어도 서툰데 학교 상담도 가야 하고 병원도 데려가야 하고.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거든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집을 하나 샀어요. 처음엔 작은 집이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죠. 동네가 좋아서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는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는 의사가 됐고 영희는 회계사, 진호는 컴퓨터 회사에 다녀요. 다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에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었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자식들이 와서 장례식 치르고 위로해줬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웠어요. 자식들은 다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애가 둘, 영희도 둘, 진호도 둘. 손주가 모두 6명이에요. 다들 가까운 곳에 살긴 하지만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며느리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병원 일이 바빠서 애들을 맡아달라고. 저도 혼자 있는 게 외로웠고 손주들 보는 게 즐거워서 좋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민수네 애들만 봤는데 그 다음엔 영희네 애들도 맡게 되고 진호네 애들도 맡게 되고 그렇게 손주 6명을 다 제가 돌보게 됐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 반부터 애들이 하나둘 제 집으로 와요. 아침 먹여주고 학교 가는 애들은 학교에 데려다주고 안 가는 애들은 집에서 봐주고 오후에 학교 끝나면 또 데리러 가고 간식 주고 숙제 봐주고 저녁 먹여주고 부모들이 퇴근해서 데리러 올 때까지요. 진짜 하루 종일 애들만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즐거웠어요. 손주들이 저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안기고 제가 해주는 밥도 맛있다고 하고 처음 1년 2년은 정말 보람 있었어요. 자식들도 고맙다고 하고 용돈도 좀 줬거든요. 한 달에 2,000달러씩.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자식들이 점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줄어들고 용돈도 안 주고 제가 아파서 하루 쉬겠다고 하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병원 가야 한다고 하면 왜 하필 오늘이냐고. 그래도 참았어요. 손주들이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할 일도 없었고 남편 없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애들이랑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65세까지는 괜찮았는데 70 넘어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6명의 애들 상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막내 둘이 아직 어려서 더 손이 많이 갔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타주고 재우고 큰 애들은 숙제 봐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정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가사도우미라도 하나 두고 제가 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애들을 조금씩 나눠서 맡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가사도우미가 한 달에 3,000달러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데이케어에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계속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10년 동안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면서 가사도우미 돈은 아까다고 하니. 그래도 손주들 생각해서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작년 추수감사절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막내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10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 요양원 얘기를 하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애들은 누가 봐주냐고. 그랬더니 진호가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그때 가서 애들 문제는 생각해 보겠다고. 데이케어든 뭐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10년 동안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면서 제가 없으면 그때 가서 돈 쓰겠다고? 저를 뭘로 보는 건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 집에서 35년을 살면서 뭘 했나 싶더라고요.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키우고. 그런데 이제 늙었다고 요양원으로 내쫓으려고 하니.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봤자 소용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선 제가 65세 넘으니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미국 시민권도 유지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가면 건강보험도 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2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35년 전에 30만 달러에 샀는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이 돈이면 한국에서는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났어요. 집을 팔고 싶다고. 그리고 한국 영사관에 가서 국적 회복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집도 팔았다고. 자식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웬 소리냐고. 그래서 말했어요. 엄마 나이 들었으니까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요양원으로 간다고.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요양원 갈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자식들 말대로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미국에 있는 좋은 요양원 말한 거라고. 그러면서 한국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민수가 와서 울면서 사과하고 영희도 와서 잘못했다고 하고. 진호 부부도 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곤란해지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양원이라고 했으면서 제가 없어서 본인들이 불편해지니까 그제서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나이 든 사람은 요양원 가는 게 맞다고. 집 매매가 끝나고 짐을 정리했어요. 35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다 정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자식들은 계속 만류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었거든요. 작년 12월에 한국으로 왔어요. 부산에 아파트 하나 샀어요. 바다 보이는 좋은 곳이에요. 미국 돈으로 30만 달러 정도 했는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한국에 와서 국적 회복 절차도 밟았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은 한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권도 그대로 있고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어요. 35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살만해요. 우선 건강보험이 정말 좋아요. 미국에서는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마음 편히 갈 수 있어요. 지하철도 65세 넘으면 공짜고 버스도 싸고.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이게 더 편해요. 아무한테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드라마 보고 싶으면 하루 종일 봐도 되고. 동네에 같은 또래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운동도 같이 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미국에서는 차 없으면 어디 못 갔는데 여기서는 걸어서 다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자식들이 가끔 전화해요. 처음에는 매일 전화하더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생활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좋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민수가 한국에 왔어요. 엄마를 모시러 왔다고. 그래서 말했어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손주들은 잘 키우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데이케어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공짜로 해준 일을 이제는 돈 주고 시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영희는 아직도 제가 돌아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전화할 때마다 미국이 그리우시죠? 손주들 보고 싶으시죠? 하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전혀 안 그립다고. 여기가 훨씬 좋다고. 진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선택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것도 이미 늦었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안기던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애들도 이제는 다 컸을 거예요. 할머니 없어도 잘 지내고 있겠죠. 솔직히 말하면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그 애들이 저를 기억이나 할까 싶어서. 하지만 그것도 제 선택이었으니까 후회는 안 해요. 지금 제 생활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서 밥해 먹고 오후에는 도서관 가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거나 책 읽고 정말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와요. 다들 제 선택을 놀라워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들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좋은 건 아무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다들 존댓말 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미국에서는 자식들이 저를 마치 무료 베이비시터로만 생각했거든요. 한국 와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당연하게 여겨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특히 미국에 계신 동년배 분들.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요. 65세 넘으면 한국 국적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생각보다 살기 좋아요. 의료비도 싸고 교통비도 싸고 노인 혜택도 많아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35년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어디 쉬운가요? 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싶다면 용기를 내세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 돈도 충분히 있고 건강도 괜찮고. 앞으로 몇 년 더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겠죠. 하지만 그건 자식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이게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존엄성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거든요. 요즘 자식들한테서 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참 웃겨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연락하더니 이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아오라고 해요. 특히 진호가 보낸 문자를 보면 애들이 할머니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지금 와서 하는 소리죠. 제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더니 없으니까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저를 그리워한다면 애초에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지난주에 영희가 국제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안다고. 그러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다고. 그리고 여기서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실제로도 그래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인터넷 뱅킹도 배우고. 미국에서는 자식들이 다 해줬는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해야 하니까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잘해요. 배달 음식도 앱으로 시켜 먹고 온라인 쇼핑도 하고. 자식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귄 친구들도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님, 박 여사님. 다들 비슷한 연배시고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김 여사님도 미국에서 오신 분이고 박 여사님은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다들 자식들 때문에 고생한 얘기들. 그런데 신기한 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김 여사님은 저보다 더 심했어요. 30년 동안 손주 8명을 키웠는데 자식들이 어머니 치매가 온 것 같다면서 요양원을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오셨다고.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박 여사님은 좀 다른 케이스예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캐나다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한국 문화를 이해 못해서 갈등이 심했다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셨대요. 우리 셋이 만나면 정말 신나게 수다 떨어요.
가끔은 자식들 흉도 보고 가끔은 그래도 보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아요. 여기 와서 잘했다고. 얼마 전에는 3명이서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미국에서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해서 여행 한 번 못 갔는데 여기서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여행 경비도 미국보다 훨씬 싸고.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자식들한테 보내줬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언제 이렇게 밝아졌냐고. 그러면서 또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대답은 똑같아요. 여기가 좋다고. 요즘은 한국어 공부도 다시 하고 있어요. 3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똑같은 음식만 해먹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요리들을 배워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따라 해보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하면 정말 뿌듯해요. 건강관리도 미국에서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무릎이 아팠는데 여기서 한의원 치료받으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미국에서는 한의원 가기도 어렵고 비싸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보험도 되고 가까워서 좋아요. 정기 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있어요. 피검사, 심전도, 위내시경까지. 미국에서는 비용 때문에 미루던 검사들을 다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 들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했는데 이제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국에 있는 자식들 생각도 나고 손주들 생각도 나고. 하지만 그런 감정도 금방 지나가요.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외로움보다는 분노가 더 커져요. 그런데 요즘은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많이 들어요. 자식들에 대한 연민. 아직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서.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민수가 의사라고 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영희가 회계사라고 해서 뿌듯했고. 진호가 큰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기뻤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들려와요. 민수는 데이케어 비용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한 달에 아이 둘 데이케어비가 $4,000가 넘는다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공짜로 해준 일인데. 영희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을 보고 있다고. 남편 혼자 벌어서는 힘들다고 하면서도 데이케어비를 생각하면 그게 낫다고. 그럼 애초에 왜 저한테 맡겼을까요? 진호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부인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줄이고 애들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제가 없으니까 다들 자기들이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깨닫는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식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요양원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의미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냥 편리한 도구였구나. 이제 그 도구가 낡고 고장났으니까 버리자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슬픔도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있었다는 것.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제가 미국에서 판 집 돈으로 여기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파트 사고 나머지 돈은 은행에 넣어뒀는데 이자만으로도 생활비가 충분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끔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겠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자식들 돈은 받고 싶지 않아요. 받으면 또 무언가를 요구할 것 같아서. 이번 추석에는 민수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추석을 보내겠다고. 저는 거절했어요. 일부러 오지 말라고. 제가 한국에 온 이유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편히 지내시라고 온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말했어요. 오고 싶으면 개인 자격으로 와서 인사만 하고 가라고. 추석 차례나 그런 건 기대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자식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에요.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도 밖에 안 나가도 하루 종일 뒹굴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제가 하고 싶은 건 항상 뒤로 미뤘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꿨던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붓글씨 쓰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는데 선생님이 제가 소질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원예도 해보고 있어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꽃도 키우고 채소도 키워요.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이렇게 큰 행복을 주는 줄 몰랐어요. 동네 도서관에도 자주 가요. 미국에서는 영어책 읽기가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한국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어릴 때 좋아했던 소설들도 다시 읽고 새로운 책들도 읽어요. 가끔은 영화관에도 가요. 혼자 영화 보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편해요.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자식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말해봤자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자식들은 아직도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힘들 거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없었어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런 때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활동을 해요. 요즘은 볼런티어 활동도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도움받는 입장이지만 조금 더 적응하면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와요. 제 소식을 듣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용기가 없다고. 그런 분들께는 꼭 말씀드려요. 겁먹지 말고 시도해보라고. 물론 모든 분들에게 권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하지만 정말 힘들고 답답하다면 새로운 선택을 고려해 볼 만해요. 한국이 생각보다 살기 좋아요.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더 그래요. 의료 혜택도 좋고 교통비도 싸고 문화활동도 많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적응하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예요. 나이가 많다고 자식들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자식들은 언젠가 이해하겠죠.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